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93페이지 제4장 1절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사주팔자의 기륭화복, 세운에서 일어나는 기륭화복을 보겠습니다. 주로 육친 관계 중심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격을 정하는 것, 그리고 나서 용신을 정하고 시기를 분명히 하는 것, 그리고 궁의와 성, 오행의 변화, 십신의 응용, 이런 것들을 반드시 정확히 숙지를 하고 운용을 해야 어떤 기룡화복을 논할 수 있는 거죠. 예제 77번 기유 을의 갑오 병인입니다. 일단 해월인데요. 해월 인오화국이 있습니다. 인오화국. 을목은 을목이 목으로 투관했는데 을목은 사지이죠. 그러면 병화는 어떤가? 병화는 인오화국이 있어서 병화를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해월입니다. 월에서 기운을 얻지 못하고요. 따라서 또 을은 뭐 유금도 있고요. 그래서 해 중에 갑목과 임수가 서로 상생하고 있습니다. 격신을 갑, 용신을 임수, 을목 가신을 제거하는 신금, 그 다음에 정화로부터 신금을 보호하는 기토, 이렇게 주보를 취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갑목 격신은 병화의 설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정화가 기토를 생하고요. 인오, 오 중에 정화가 있죠. 지금 기토가 년에 있는 기토를 생한다고 하는데, 이 오 중에 정화 중에 기토가 있어서 이 기토에 투관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을목이 바로 옆에서 극하는데 어떻게 오화가 기토를 생하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오화 중에 록지로 있는 기토가 투관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 중에서 정화와 기토를 생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것을 오와 오 중에 기토가 생하는 것, 투간에서 생을 받고 투간에 있는 거죠. 그리고 동주에서 천간의 기토가 유금을 생하는 거죠. 병화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국을 이루기는 하지만 연월의 사절지입니다. 그래서 잠깐 해월인데 조후로서 화를 불취하고 있죠. 그래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더더군다나 이 일생 행장을 보면 남방 지역에서 발전하는 것으로 본다면 화를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조우를 볼 때 주의할 점은 일단 유무가 중심입니다. 원구에 있느냐 없느냐. 희기는 그 다음이죠. 있으면서 희신이면 더더욱 좋고요. 있으면서 기신이면 뭐 없는 것보다는 낫고요. 왜냐하면 기신은 재화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면 맞습니다. 조우라는 것도 환경이죠. 순조롭게 발전할 기회. 그래서 뭐 잘 풀리는 어떤 그런 우호적인 어떤 기회나 환경을 가지기 쉽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조우가 어떤 성패를 뭐 좌우할 정도까지 이르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여름이나 겨울에
여름에 어떤 뭐 수가 필요하고 겨울에 화가 필요한 그런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그것이 그 이후에는, 그리고 그조차도 어떤 격국의 성패를 논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조우용시에 좀 써놨죠. 있고 없고가 중요합니다. 희귀는 그 다음 문제죠. 귀신이고 원국에 있어도 그 사람은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운노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임신운, 임수가 병화 귀신을 제거, 이런 식으로 하고, 재부를 한번 보면 재부의 대극점은 당연히 재성을 보는데 희신을 보는 거죠. 기토가 희신입니다. 그런데 무토가 인목 중에서 장생으로 있어서 혼잡합니다. 일단 태극점이 뭐 그냥 역이나 뭐 중기로 혼잡하는 건 우리가 볼 필요가 없고요. 생왕록고인 경우에는 혼잡을 보고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암공암에 재부를 볼 때는 숨겨진 재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암공암해를 보는 방법을 취하고, 이것을 어떤 맥시멈 급수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원국에 드러나 있는 이런 방법, 이것은 미니멈 급수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부를 논할 때 이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논해주면 좋습니다. 지금 교재에서는 우리가 암공암해를 보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원국에 드러난 것으로 계산한 요령도 숙지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기토가 태극점이죠. 희신입니다. 그런데 무토가 혼잡하고 있죠. 그러면 무토를 제거한 희용신을 보니까 간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화가 설을 하고 있네요. 임수를 써서 제거합니다. 이렇게 기토, 간목, 임수, 이렇게 계산한 거죠. 기토는 천간에서 설을 당하고 있죠. 동주에서요. 그래서 분수입니다. 천간 1분, 월에 태지니까 1분, 년에서 장생지인데 설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걸 차감해주면, 사에서 설을 하는 일을 빼면 3분. 지금 해수가 유금을 설하는 거죠. 이성간에도 긴첩해 있는 경우 설로 봅니다. 그래서 기토는 일단 5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간목을 보시면 간목, 월의 해수 장생. 그런데 유신금이 붙어서 극하고 있어요. 그걸 차감하면 또 화국을 이루어서 또 해중의 간목을 설하죠. 그래서 극하는 거 한 번, 설하는 거 한 번 차감하면 2급이 남습니다. 년에는 태지인데요. 년태지, 유금이 극하니까 분수로 봅니다. 따라서 1분인데 해수가 붙어서 설하는 것을 차감, 그러면 얻는 게 없죠. 간목은 2급. 도분, 간목 2급. 자, 임수를 계산해야 한다고 그랬죠. 임수는 올해 녹지입니다. 그런데 해중에 간목이 설하고 있습니다. 차감해주면 2급. 년에는 욕지인데요. 해중에 임수가 붙어서 설하니까 차감. 빼주면 1급. 임수는 합계 3급입니다. 따라서 재부는 5급, 5분. 5급의 재부. 오히려 이것을 맥시멈으로 본다고 했는데 이것으로 계산한 급수가 더 적게 나왔습니다.
뭐 이런 것은 많이 나온 것을 맥시멈, 적게 나온 것을 미니멈으로 해주면 됩니다. 이것은 암공화면을 보는 경우보다 이런 원국에 있는 글자로 계산하는 것이 더 급수를 많이 나왔다. 5급 정도의 재료를 긍정할 수 있습니다. 5급이면 상당히 부자의 축에 속합니다. 미니멈 우리나라 돈 한 40억에서 진짜 운을 잘 만나고 맥시멈 한다면 200억 정도도 가능한 재부표가 앞에 나와 있을 겁니다. 부자죠. 7급이면 통상적으로 부자인지 안 부자인지 우리가 말하는 우리 주변에서 보는 그냥 먹을 만큼 먹고 살 만큼 한 그런 부자가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갑부의 반열의 기준은 7급입니다. 5급이면 상당히 부자에 속합니다. 6, 7 보면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신운, 김효년에 또 아들이 죽었고요. 자동차가 사망을 지어서 사람을 죽게 한 겁니다. 신운을 보면 경진년에 다시 아들 하나 낳습니다. 임신운, 경진년, 을경, 합, 을목 기신이 여기서는 사지이고 무력, 쇠가 나면 쇠가. 시의 임목은 근이 되어주지 못하고 그래서 을목이 기신이 합거됩니다. 임수가 투관해서 병을 극하니까 아들을 낳습니다. 보시면 아들을 보는 방법, 딸을 보는 방법. 아들은 식신, 딸은 상관. 원국에 다 있습니다. 병화가 기신이고 정화가 기신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볼 때는 임수를 쓰고요. 그런데 무토가 극하니까 간목을 씁니다. 을목이 혼잡하니까 신금을 쓰고요. 정화가 극하니까 다시 기토를 씁니다. 을이 기토를 극하는 것은 기신, 병이 자식궁 위에서 설을 하죠. 그래서 간목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임수를 보호할 수 있게 되죠. 그러므로 병화의 기신을 제어할 수 있으니까 아들이 있다. 그런데 제화가 불가하죠. 완전히 제화는 불가합니다. 인중의 병화. 이것은 인내, 갑, 무, 병이 있습니다. 무토가 있어서 병화를 보호하고요. 갑이 무토를 제거하려고 하면 또 병화가 있어서 방해를 합니다. 완전히 제화가 불가하다. 아들은 있으되 인연이나 정분이 약하다. 자식궁의 기신이니까 큰 도움은 안 된다. 이런 정도죠. 딸은 정화를 보는데요. 자, 기신입니다. 그럼 기토로서 일단 설하죠. 그런데 을목이 붙어서 극하고 있고 무토가 혼잡하고 있고 또 동주에서 신이 설하고 있습니다. 육신문에서는 신도 기신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제어하고 위치상으로도 잘 견제하고 방어하고 하면 그 육친과 인연이 있다고 보는데 그건 아마 이런 것들을 동시에 충분하게 제어 불가. 그래서 인연이 없다라고는요. 아들에서 무토는 임수를 써서 간목으로 제거합니다.
딸에서부터는 혼잡하고 있는데 갑이 제거 불가합니다. 왜 그러냐면 임수를 먼저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팔자에서 화가 국을 이뤘기 때문에 갑목을 쓰려면 임수랑 같이 세트로 써야 됩니다. 따라서 먼저 여기 아들처럼 임수를 쓰든지 해야 뒤에 갑목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딸에서는 먼저 임수를 쓰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무토가 혼잡한 것을 갑목으로 극할 때 제거가 원활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무토와 병화와 갑목이 같이 있는 것을 임수를 쓰지 않으니까 막지 못하죠. 철을 보면 재성, 기토 이게 희신이니까 처입니다. 여기서 1단계로 그러면 무토가 혼잡되는 것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태까지 우리가 육친론에서 그렇게 공부를 했죠. 그런데 남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무토는 편제는 부친이고 정제는 처입니다. 따라서 부친도 있어야 되고 처도 있어야 되죠. 다만 정제가 희신이면 편제는 귀신일 가능성이 높아서 하나를 제거하는 그런 단계가 있기는 하지만 첫 단계부터 혼잡을 제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누차 강조를 하지만 여기 제가 써놓았습니다. 남명에서는 정편지 혼잡은 우리가 이치상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혼잡 제거가 1단계의 그 육친 확정의 1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혼잡으로 보는 방법, 이것은 남자의 경우는 이치상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토, 정제, 희신을 극하는 을목, 그 다음에 을목을 제거하는 유신금, 이렇게 봐가는 거죠. 아까 자녀를 보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육친성을 확정하고 그 운에서 육친성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판단하고 그것을 그 어떤 궁의와 결합하면 그 육친의 동태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딸, 부모. 크게 이해하신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운을 보는 방법은 보시면 됩니다. 신운, 김효년, 신금의 격신, 간목, 비견이 절지, 경신금이 왕해서 있는데 김효년, 기토, 겁재가 해묘, 목국, 격신, 혼잡, 요금, 관성을 충, 목금이 교전, 전투, 교통사고. 연월에서 발생하니까 본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외부죠. 연월은 외. 일시는 신내, 나이고요. 그런 겁니다. 예제 78, 경자, 기묘, 을사, 정해. 해묘 목국이 있는데 일단 사에 충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갑이 날아가죠. 그러면 을목을 취하고요. 그 다음에 개수를 씁니다. 자묘형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일정한 상생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목을 제거하는 경금을 쓰고요. 그 다음에 경금을 보호하는 무토를 또 씁니다. 축운은 사축, 해자축, 자축합 이렇게 세 가지가 이루어지네요. 청용신이 병화가 아니라 경금을 이용하는 것은 병화 사해충으로 제거도 손상됐기 때문이다. 그렇죠. 을목 격신이 형상을 잇고 용신 자수는 기토에 극이 있으면서 경금은 또 스스로
사지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해충은 경금의 근을 뽑아버리죠. 결국에 모두 파괴. 좋지 않죠. 남편과 혼인을 보면 정관이 희신이죠. 그러면 정관이 일단 남편 성입니다. 그런데 사지에 앉아 있고요. 생활함을 얻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남편궁 경금은 충을 만난다. 도움도 안 되고 그런다는 얘기죠. 축을에 사화를 회하여 충을 해소하니 결혼. 반합국도 충을 해소, 다만 일부만 해소하는 거죠. 병운에 병화 상관이 견관하니까 이혼. 자식은 식신이 아들, 그다음에 상관이 딸, 이렇게. 식신 정화가 아들인데 기신이죠. 그러면 희용신 중에서 개수로서 정화를 제거하고요. 개수로서 제거를 했는데 기토가 극하고 임수가 혼잡합니다. 그러면 두 개를 같이 재활을 해야죠. 기토는 을목으로, 임수는 무토로. 그런데 간목이 투관에 있습니다. 그것은 경금이 제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간목이 또 하니까 경금을 무토로 극하니까 또 경금. 결국은 개수, 을목, 무토, 경금을 보면 되겠습니다. 어느 게 경금이 있죠. 근데 경금이 무력하고, 먼저 무력하죠. 그리고 간목을 제거하는 것이 경금의 의무인데 해중의 간목은 제거가 어렵습니다. 경금을 쓰기는 쓰는데 이런 어떤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육친과는 인연이 얕다. 자식이 없는 건 아니다. 이런 걸 보시고요. 부모 보시고요. 부친, 이분은 여자죠. 여자. 그러니까 여자인데 남자 같은 경우는 정제가 처이고 편제가 부친입니다. 근데 여자는 그냥 편제가 부친이고요. 정제는 따로 우리 육친성에 정한 육친은 없습니다. 그러면 혼잡을 제거하는 게 우선이 되겠죠. 기토 편제가 부친이죠. 을목을 쓰고요. 근데 간목이 혼잡하고 있습니다. 정화가 설하고 있죠. 아까 위에서 봤다시피 간목은 해중에 숨어 있어서 제거되는 듯 보이지만 제거는 곤란하죠. 정화가 설하는 것은 개수를 쓰는데 이미 다시 혼잡합니다. 그러면 임수를 무토로 제거하는데 또 충이 있죠. 그래서 무토도 사실은 충으로 손상이 되죠. 그래서 완전히 임수의 혼잡을 제거한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제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성은 확정은 가능하지만 재화가 불안정한 거죠. 을목으로 부친을 확정은 할 수 있지만 재화가 불안. 여자 같은 경우는 바로 부친을 볼 때 간목 혼잡을 1단계에서 제거하는 것을 찾습니다. 그리고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설하는 것도 찾고요. 남자 같은 경우는 혼잡은 1단계의 그 확정의 절차 중에 1단계가 혼잡을 제거하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죠. 모친을 보면 똑같이 한 사람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성 중에서 희기를 따져서 희신인 인성을 모친성으로 보는 거죠. 개수가 일단 희신입니다. 그런데 임수가 혼잡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첫째 단계부터 제거를 해야죠. 개수를 보니까 기토가 극하고 있습니다. 을목을 써서 제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화가 투관해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개수 희신을 을목이
기토로부터 보호를 하지만 을목이 설을 하는 거죠. 개수를. 육친에서 시신간에 시신이라고 하더라도 육친에서 그것이 이렇게 설을 한다거나 극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으면 육친사고는 기신이죠. 모친, 육친, 기신입니다. 따라서 정으로 설하고 개수로서 제하는 이런 어떤 그 절차가 불가능하죠. 임수를 보면 무토로서 제거를 하고 간목이 있는데 경금을 씁니다. 그래 또 이 경우도 경금이 간목을 제거에 원활하지 못하다. 모친 궁을 보면 을목인데 붙인 궁은 기신이고요. 을목인데 형을 당하고 있습니다. 조력이 기대하기 어렵고 부모 간의 사이가 좋지 않고 운노를 보시면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겁니다. 일간 기준을 보고요. 그 다음에 격용 기준으로 다시 이것이 변화되는 거죠. 원국이 있고 원국에 일간이 있고 격이 있습니다. 어떤 운이 대운이 있죠. 대운이 있고 세운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간 원국에 작용을 하고요. 그 작용할 때 일단 들어올 때는 일간 기준으로 들어오지만 그것이 표출될 때는 격신 기준으로 표출되는 부분이 많겠죠. 그 사회적인 측면, 자기 일신상의 문제가 아닌 그런 부분은 이렇게 일간 기준으로 와서 격신 기준으로 드러나는 거죠. 세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항상 일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것이 격신 기준으로 변해서 드러난다. 통변할 때 항상 이걸 주의하시면 특별한 통변 기교가 필요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예제 79를 보겠습니다. 개축, 을묘, 경술, 신사, 사축이 있고 묘술합이 있습니다. 이 주보 취할 때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모골인데요. 모골인데 목이 왕하고 천간에 또 개까지 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수를 을목이 격신이고 개수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일단 그렇지만 이걸 자세히 보면 묘술합을 해서 묘술합 최소한 을목이 합류되든 아니 묘목이 합류되든 합거되든 합류가 돼도 그 역량은 떨어지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신금이 또 천간에 극하고 있습니다. 개수는 연에 있어서 신금을 방어가 원활하지 못하죠. 신금은 사축 금국을 이루고 있어서 또 역량이 월에는 약하지만 을목을 극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죠. 사축의 금국이 이루어진다면 신금도 투관에 있고 그래서 경신금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목은 이 사주에 어떤 주도하는 격신으로서는 취하기 어렵다. 더더군다나 묘술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월의 기운이 굉장히 위축되고 있죠. 따라서 합하는 글자 중에서 경금과 신금인데 천간에 개수가 투간에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투간에 있는 개수를 신금을 설하는 걸 쓸 수 있기 때문에 격신은 경금, 그 다음에 술토는 합류하고 있으니까 무토가 경금을 호위해 주고요. 그 다음에 신금 가신을
제화해주는 희용신을 보니까 개수가 있습니다. 설하는 거죠. 그리고 기토가 있기 때문에 을목으로서 개수를 돕죠. 본래 청용신은 술 중 정화를 취할 수 있지만 합거, 술토가 합거되는 거기 때문에 쓰지 못합니다. 여기 왜 합거되는지는 제가 써놨죠. 정화를 쓸 때도 을목이 희시입니다. 기신이 원국에서 이미 사라졌으므로 최대의 문제는 대운에 다시 나오는 것, 즉 복원되면 재난이죠. 계유년, 정사운 계유년, 사유축 금국을 이룹니다. 경신금음이 아닌 혼잡. 유년과 원국이 묘유충. 충은 묘술합을 해수해서 술토가 살아나는 거죠. 술토가요. 그래서 술의 병화 고신이 살아나고 옆에 사화와 같이 왕한 화기를 내뿜고 있는 거죠. 근데 김이월이 되면 화고를 형계, 금고를 충계, 병화가 출과하여 경금을 극한다. 6월을 보는 방법입니다. 6월. 필진법을 설마 다시 말씀드렸지만 자, 계유년이 왔습니다. 그러면 계수는 음간이기 때문에 계월 아니면 그 전 임월부터 극하는 토월 이전까지 활동을 하고요. 토금월에 잠시 쉬었다가 다시 수월에 다시 활동을 합니다. 유금은 마찬가지로 6월 그 전 신월에 동하고요. 이것을 충하는 월, 충월 또는 극하는 월 멈췄다가 다시 금월이 되면 활동하죠.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김이월 같은 경우는 김이월은 6월 전이죠. 미월이니까요. 미월. 그래서 이것이 이 지금 유금의 그 관장기 이전이기 때문에 직접 대운과 요년 원국에 월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월에 원국과 묘미, 미술형, 축술미, 삼형도 있고요. 그러네요. 토성을 건드리게 되죠. 술을 건드리면 화고, 금을 건드리면 금고, 경금이죠. 경금. 이런 그 말입니다. 천간 개수는 기미월에는 이미 부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 원국에 작용을 하는데 기토는 기신이죠. 기토는 인성 기신 보호막이 사라진다거나 인성의 어떤 그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뭐 정신상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쉽죠. 유월법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유월간 병화. 유월간이 원국과 간합이 되거나 원국에 있는 글자거나 하면은 원국에 직접 작용이 가능합니다. 아까 어떤 그 유년의 그 유년간이 관장하는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직접 원국에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개유년이면 병진월부터 시작하죠. 병진월이다 하면 개유년에 병진월은 병화는 개한테 개의 구간이면 그러니까 그 전년도 개월이 시작되기 때문에 개의 구간이죠. 그러면 병화는 작용하지 못하는 게 원칙인데 작동하지 못하는 게 원칙인데 개수한테 지배를 받으니까요. 근데 원국에 병화가 있거나 원국과 병화가 간합을 하거나 대운과 간합을 하거나 하면 병화가 직접 작동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제 79 중의사 아들인데요. 무게합이 있습니다. 개수는 신진 수국에 투관해 있지만 동주 좌지의 고신이기도 하지만 직접 극을 입죠. 극. 그래서 합류. 그 다음에 무토는 갑에게 극을 당하기 때문에 합류입니다. 격신은 개수고요. 임수를 제거하는 청용신은 간목을 씁니다. 무토를 쓸 수 없는 이유는 지지의 배열상 진토가 경금을 생하고 신경금이죠. 경금은 임수를 생하기 때문에 결국은 무토가 임수를 전생하는 것이 돼서 전생 취하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를 볼 때는 모친을 먼저 확정 후에 모친과 간합하는 글자로서 확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육친에 대한 어떤 확립된 체계가 아직도 미흡하기 때문에 육친론은 지금도 진화 중이라고 봐야죠. 철을 볼 때는 당연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재성 중에 재성 정제가 처입니다. 편제가 희신이고 정제가 기신이면 같이 있는데요. 그럼 우리 지금 편제를 처로 보고 나머지를 제거하는 그렇게 봤죠. 그것은 지금까지 설명드렸다 왔던 것이고요. 지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정제가 정편제가 같이 있습니다. 이 팔자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갑목이 있고 을목이 있죠. 갑이 편제, 을이 정제죠. 편제는 부친입니다. 이것은 처죠. 이게 나눠서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을을 보는 거예요. 을을 먼저. 그러면 을목이 기신입니다. 을목이 정제가 기신. 그러면 이것을 제거하는 글자가 뭔가 여기서 일단 정화가 제거가 가능하죠. 아니면 신금이
제가 가능하죠. 지금 이 정화는 이 지금 여기에 미중에 정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금은 진중에 있죠. 진중에. 그런데 정화를 쓰려면 이게 기토를 생하죠. 그래서 기토는 귀신이기 때문에 정화를 쓴 것은 완전한 재화가 아니죠. 신금을 써야 재화가 되는 거죠. 신금을 쓰는데 그럼 정화가 있기 때문에 개수를 써서 정을 제거하고요. 경금이 혼잡하죠. 그러면 경금을 혼잡하게 하는 것은 임수를 써야 되는데 임수도 귀신입니다. 개수를 혼잡하게 하고요. 그래서 임수를 다시 간목으로서 제거를 해야 되죠. 그래서 개수가 처성, 간목이 처를 돕는 글자. 이렇게 개수와 간목. 경금이 극하고 있는 부분은 간목을 호위한 임수가 설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간목에게 제화되는 거죠. 그래서 처의 동태는 간목과 임수를 보는 것. 임수가 귀신이기 때문에 먼저 임수를 보고 그 다음에 간목을 보는 겁니다. 귀신이 나중에 최종적인 육신성은 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요. 여기 제가 써놨습니다. 육친노에 간목을 극하는 경금이 귀신인데 귀신 임수로서 제한이 임수 간목이 처의 동태이다. 그렇죠? 임수 간목이. 주의 그래서 임수가 작용하는 것을 임수의 동태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개수가 청해지게 하는 작용 여부로서 보는 거예요. 임수는 어쨌든 개수를 혼잡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임운을 보면 임수는 귀신이지만 희신적 작용을 하니 처성운으로 있긴 합니다. 다만 임수가 경금을 설하고 다시 간목에 설을 입고 임수가 무토에 회국되어 개수가 청해지는 것까지 처성이 가는 거죠. 그래서 정사년에 임술 합거 임운 정사년이죠. 개수가 청해집니다. 술은 임수 고신을 충 미토 원처성 간목 고신을 형 신진해옥이 사라져서 간목을 보호하는 임수의 신 역할이 없어지는 거죠. 따라서 간목 신경금은 간목을 극한다. 임오년이 오니까 다시 혼잡하죠. 간목이 또 사지이고요. 실족사 처한테 안 좋은 부귀개선 재부 간목이 신이니까 간목 치정사인 사건 신축 을묘 정축 축이 있고 신이 여러 나란히 있습니다. 축 중에 고신로 있는 경금 고신 경금이 있고 신금이 있습니다. 경신 중에서 주보를 취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경금을 취하면 신금을 제거해야 되는데 기토가 있어서 제거 불가죠. 그리고
신금을 취하면 정화가 투관해 있고요. 경금을 제거가 곤란합니다. 따라서 이 사주는 기토를 취하고요. 그 다음에 신금으로서 기토를 보호하는 거죠. 정화가 영향에 미흡하니까 신금을 취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정화는 동주에서 먼저 축토한테 가버리죠. 종격이냐 아니냐를 볼 때는 원국에 비겁이 있다고 해서 종격을 취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원국에 비겁 인수가 있다고 해서 종격에 불과한 건 아니고요. 주보를 취한 결과 그리고 그 원국에 있는 인성이나 비겁이 무기력한 경우 그것을 보고 종격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굉장히 파란만장한 인생이지만 여자로서는 돈도 많고 많아졌고요. 읽어보시면 그리고 남성들한테 인기가 좋은 그런 걸 판단하는 방법이 또 있긴 한데 하여튼 상으로 보는 건 묘, 을묘, 묘축, 을경암합, 을경암합 관살이 만반인데 암중으로 암합하고 있죠. 우리가 상으로 보는 방법, 상. 남성들한테 어떤 성적인 만족을 주는 어떤 기능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재부를 보려면 기토를 봐야죠. 그리고 을목이 있기 때문에 신금을 봅니다. 기토는 을목이 있고 신금이 있어서 극과 설이 있습니다. 분수로 보는 거죠. 그리고 축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분수로 보면 기토는 1급 6분이죠. 기토가 축의 고신입니다. 축. 그러니까 6분인데 축이 3개가 있죠. 그리고 신금이 투관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분을 빼는 거죠. 그러면 기토는 축 6 곱하기 3 마이너스 2 1급 6분이 나옵니다. 신은 천간에 한 번 극을 당하고 하나는 온전합니다. 1급 1분. 지지의 축에는요. 지축에 3분씩 3번 정화가 극하는 거죠. 또 따라서 축 중에 정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9분에서 2분 빼면 7분 1급 1분 지지 7분 정화가 투관했는데 동주에서 기토를 생하는 것이니까 기토의 영향을 강화하죠. 그러면 그만큼 가산 1급 기토가 1급 6분 그 다음에 신금이 1급 8분 정화가 투관하는 거 1급 8분 1급 6분 하면 4급 4분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다음 페이지에 나오겠지만 이제
재부 계산하는 방법, 암공함을 보는 방법, 4급 8분. 별 차이 없죠? 4급 4분에서 4급 8분. 남편을 보는 방법, 관살 중에서 희신, 그 다음에 기신은 혼잡하니까 축중의 경금이 제거하는 거죠. 읽어보시면 됩니다. 일단 뭐 남자 인연이 많은 사진 딱 봐도 그냥 관살이 많다 이런 것만 봐도 기본적으로 드러나고, 다만 그 관살을 혼잡한 것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보는 건데, 여기서는 제거가 어렵겠죠. 축중에 경금이 숨어 있었어요. 그러면 남자 인연은 많기도 하고 혼잡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